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28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여기에 부추, 쥐, 물고기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합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새추, 새조, 기두, 날비, 안일비, 부추구, 쥐소, 물고기여, 이렇게 8글자입니다. 먼저 새추자입니다. 이 글자는 꽁지가 짧고 몸에 뚱뚱한 새의 모양을 옛날에는 이렇게 쓰다가 현재는 위에 있는 글자 모양으로 쓰고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 새추자가 들어가는 글자, 나아갈 진자가 있는데요. 새추자와 간다는 뜻의 착받침을 합쳐가지고 나아갈 진이라고 했는데, 새들은 원래 뒷걸음질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뒷걸음질을 못하고 오직 앞으로만 가는 새처럼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산 높을 채자는 몇산자 아래에 새추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꽁지가 짧은 새들이 사는 산이 높다는 뜻입니다. 꽁지가 긴 새들은 낮은 산이나 들녘에 주로 삽니다. 다음은 새조자입니다. 이 글자는 꽁지가 긴 새의 부리, 눈, 목털, 꽁지, 발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생략되어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새조자, 원래 모양의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 울명자가 있습니다. 입구자에 새조자를 합쳐가지고 꽁지가 긴 수탉이 입으로 소리내어 운다는 뜻입니다. 까마귀 호자는 이 새조자에서 누나를 나타내는 한일자를 생략한 글자인데, 이 뜻은 검은색 몸에 검은 눈을 가져서 몸과 눈의 구별이 안 되어 이 새조자에서 누나를 가리키는 한일자를 빼고 까마귀라고 표현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새조자의 생략형으로 쓰이는 글자들이 있는데, 먼저 아래 발 모양을 생략한 이런 모양으로 쓰이는 글자, 솜도자가 있습니다. 새조자의 생략형에 몇산자를 합쳐가지고 철새가 바다 위를 날아가다가 산인 줄 알고 쉬어가는 곳이 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의 부리 모양과 눈 모양을 이렇게 생략한 이런 모양으로 쓰이는 글자, 까치작자가 있습니다. 새조자의 생략형 위에 졸구구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요. 이 뜻은 그 흰 털이 난 그 배 부분이 절구처럼 생긴 새가 까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길사자는 뒷면자 아래에 까치작자 아래 부분을 약간 모양을 변형시킨 글자를 합쳐가지고 까치가 새로운 집을 지을 때 기존의 까치집을 옮겨 놓은 것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베껴서 짓는다. 그래서 백길사라고도 하고 또 옮길사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기두자입니다. 이 글자는 새의 두 날개의 깃털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기두자가 들어가는 글자, 익힐습자가 있는데요. 새들은 알에서 깨어나오면 처음에는 하얀 솜털 같은 그런 털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털이 빠지고 나서 새의 본래의 모양의 털들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익힐습자는 기두자 아래에 흰 백자를 쓴 글자인데, 새가 솜같이 하얀 깃털이 나 있는 어릴 때부터 날기 연습을 한다 해서 익힌다고 한 글자인데, 이 글자는 익힐습이라고도 하고 날기 연습을 한다 해서 연습습자라고도 하고 또 날기 연습을 한다 해서 날기습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약할 약자가 있습니다. 어린 새의 모양을 나타내는 그 활궁자 2개를 쳐놓고 여기에 기두자를 합쳐서 둥지에 있는 어린 새의 날개 긴 모양으로 약하다, 어리다 해서 약할 약, 어릴 약이라고 쓰이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날비자입니다. 이 글자는 새가 두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의 글자와 월을성자라고 하는 글자를
합쳐져서 만드는 글자인데요. 이 뜻은 새가 두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에 올라가서 날아간다 해서 날피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날아간다는 뜻이 날비자가 들어가는 글자, 날번, 번역할 번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 왼쪽 편은 차례번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짐승 발자국변 밑에 밭전자를 써서 짐승의 발자국이 밭에 차례대로 나 있다 해서 차례번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와 이 날비자를 합쳐가지고 새의 날개가 차례대로 뒤집히며 날아가듯이 다른 나라의 말이나 글을 차례대로 뒤집듯이 번역한다 해서 번역할 번이라고도 하고, 새가 그렇게 날아간다 해서 날번이라고 또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안일비자입니다. 이 글자는 새의 두 날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펴지는 모양에서 어긋나다, 또 아니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 안일비자가 들어가는 글자, 허물제자가 있는데요. 위에 쪽에 있는 부분은 그물망자인데, 이 그물망자를 그물망이라고도 하고 법망이라고도 합니다. 법도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걸려드는 거기 때문에 법망이라고도 하는데, 이 글자와 안일비자를 합쳐가지고 법에 어긋나는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은 법망에 걸려드는 허물이다, 죄이다 해서 허물죄자, 죄죄자라고 합니다. 죄를 우리말로 허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슬플비자, 이 안일비자 밑에 마음심자를 합쳐가지고 새의 두 날개처럼 마음이 반대 방향으로 갈라져서 슬프다, 슬퍼한다 해서 슬플비라고도 하고 슬퍼할비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부추글자입니다. 안일비자 아래에 한일자를 그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밑에 있는 한일자는 땅의 모양이고 그 위에는 부추가 나 있는 그런 모양의 글자입니다. 이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땅 위에 잎과 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쳐 돋아나온 부추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 부추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 산부추섬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부추 글자를 뺀 나머지 부분은 위에 사람인자 두 개와 창과자를 이렇게 합쳐놓은 글자죠. 그래서 이 글자는 그 창칼로 많은 적군을 찌르거나 끊는다는 뜻을 나타낸 그 끊을 첨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부추구자 쳐가지고 끊어서 먹는 산부추라는 뜻이고, 또 그 잎이 가늘어서 가늘 나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산부추섬, 가늘섬이라고 쓰이는 글자이고요. 이번엔 쥐소자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절구구자는 그 쥐의 이빨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는 글자고, 그 아래 부분은 쥐의 폐 및 네 발, 꼬리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직접 쓰이는 경우는 없고, 위에 쥐의 이빨 모양을 나타낸 절구자를 뺀 아랫부분만 써가지고 이렇게 생략해서 이렇게 다른 글자와 합쳐서 쓰입니다. 이 쥐소자가 생략된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 목갈기렵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위에 부분은 그 정수리 위에 나 있는 머리털 모양인 머리털 노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쥐소자가 생략된 글자를 합쳐가지고 쥐처럼 목덜미에 머리털 같은 긴 털이 나 있는 목갈기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 어자입니다. 위에 쪽 부분은 사람인자가 아니고 물고기의 머리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 가운데 바전자는 물고기의 몸통 모양, 밑에 브라발로 쓰인 점 4개는 물고기의 꼬리 지느러미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 물고기 어자가 들어가는 글자, 고기 잡을 어자가 있는데요. 왼쪽에 물수변을 합쳐가지고 물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고울선자는 물고기 어자 오른쪽에 양양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이 뜻은 양은 노린내가 나야 신선한 것처럼 이 물고기는 비린내가 나야 신선하고 고운 생선이다. 그래서 고울선자, 생선선자,
신선선자, 싱싱하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28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